우리 여기 큼직큼직하게 제주 4.3을 한번 써볼까요? 맞지? 우리 1943년 우리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뭐 4.3을 일으켰잖아. 그죠? 그죠? 그 4.3입니다. 4.3은 6.25 전쟁이 끝나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알겠지? 자, 4.3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막 무장대랑 토벌대 간에 이런 게 있잖아. 맞지? 근데 그 과정에 약간 소강 상태가 접어드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을 잡아갑니다. 왜 잡아갔냐면 조사하려고. 근데 이때는 좀 조사하려고 잡아갔다면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죽여버리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5월 10일 날 우리가 무슨 선거? 우리 50 총선거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우리 50 총선거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뽑는 걸 총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대 총선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대 총선. 우리 이걸 또 무슨 국회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재헌국회라고도 이야기했죠. 우리 재헌국회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만들면 되니까 몇 년만 하기로 했었다? 2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이 재헌국회에서 7월 17일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뭘 만들죠? 드디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헌법의 내용 기억나지? 우리는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계승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중심이다, 국회 중심이다. 대통령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맞지? 그러면 무슨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야. 알겠지? 이것도 다 뒤에 이어져 가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 몇 년 하기로 했습니까? 4년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1회에 관해서 중임 가능하죠. 그러면 총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리고 대통령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국민들이 아니면 국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뽑아서 무슨 제라고 했다? 대통령 간선제라고 이야기했다. 맞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열렸겠죠? 맞죠? 자, 첫 번째 대통령 선거로 누가 당선이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무슨 정부를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거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대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뉴스에서 뭐 대선, 총선 이야기하죠. 대선은 누구 뽑는 거? 대통령 뽑는 거.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 우리 한 번씩 뭐 지방선거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뭐 뽑는 거? 지방에 있는 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치단체 국회의원들 있죠. 도의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1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구? 이승만이 뽑혔죠. 국회에서.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는 누구? 이시영이 뽑혔죠. 아, 우리 다 100점 맞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우리 9월 달에 우리 이 재헌국회의원들이 이 9월 달에 가장 먼저 누구를 처단해야 된다? 7.18을 처단해야 된다 해서 무슨 법을 제정했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했죠. 우리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했었다? 반민법이라고 했다. 누가 제정한 거다? 재헌 국회의원들이 한 거다. 기억하세요. 알겠지? 반민법. 반민법 내용 기억나죠? 반민특위를 만들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 전국에 투삼을 만들어서 친일파들을 신고하기로 했고 그 친일파들을 조사했었다. 그런데 누가 탐탁치 않아 했다? 이승만이 무엇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에 처해있다. 반공이 우선이다 하면서 이 반민법을 줄이고 견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 9월 9일 적혀있죠.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이라면 9월 9일은 어떤 정권이 만들어진 시기?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 북한 정권의 이름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0월 19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알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4.3이 진행 중이죠.
정부가 수립된 마냥에. 근데 쌤이 이야기했잖아.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정권에서는 제주도를 공격하기가 딱 좋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섬이다? 빨갱이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 제주도를 진압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내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 우리 이 당시에는 군대에도 좌파 세력이 있었거든. 이 좌익 세력들, 남노당 출신의 군인들이 반대하죠. 우리 이거를 무슨 사건이라고 합니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승만이 강력하게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반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인들을 진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누가 많이 피해를 볼까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 자, 민간인들 많이 희생돼요. 근데 여기 있었던 반란 군인들이 모두 다 진압됐을까요? 남아있던 군인들이요. 어디에 올라가냐면 지리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이러한 투쟁은요. 6.25 전쟁에서까지도 이어집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지리산에 있었던 이러한 군인들이 완벽하게 진압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보기에는 뭐 제주 4.3이도 그렇고 여수 11구 사건도 그렇고 자꾸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니까 야, 국가에 대해서 반국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처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죠. 우리 지금까지도 있는 법이죠.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들어봤어요? 네. 우리 줄여서 국보법이라고도 하는데 국가보안법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적인 단체나 사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죠. 내가 북한 가고 싶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 갔다 온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가면 나는 무슨 죄로 체포됩니까? 국가보안법 죄로 체포됩니다. 내가 여기에 김일성 배지를 냈고 여러분한테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수업을 한다. 그러면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죠. 오케이? 네. 무슨 법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예전에는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지? 그냥 정권에 반대하면은 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해서 잡아가서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예전에 막 안기부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거기서 고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4월입니다. 1949년 4월. 우리 요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요 적혀있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국민보도연맹.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국민보도연맹 1949년 좌익지식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단체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몇 명까지 다 했대요? 30만 명까지. 좌익 전향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좌익 쪽으로 사고, 북한 쪽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하세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당신들을 사고를 바꿔주겠습니다 하면서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좌익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이 딱 터져버리니까 얘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좌익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얘들을 그냥 학살해 버리죠. 맞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보도연맹들이 실제로 이 시기에 무고하게 많이 학살당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제주도도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도 4.3 조사 과정에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어떻게 됩니까? 학살당하죠. 이것도 6.25 전쟁 중에 많이 발생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국민보도연맹 잘 기억하세요. 국가가 저지른 또 하나의 국가폭력입니다. 알겠죠? 자, 6월 달에 볼게요. 6월 달에. 우리 6월 달 지난번에 했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이승만이 공격을 시작한다라고 했잖아. 무슨 공세? 우리 6월 공세라고 이야기했었잖아. 하나는 반민특위 습격사건, 또 하나는 뭐였죠? 뭐였습니까? 국회에 간첩이 있다라고 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 또 하나는 반민법의 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줄였죠. 그리고 이때 김구 선생님 또 6월 달에 돌아가시고, 그죠? 우리 이때 이승만이 했던 것을 6월 공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기에 재헌국회에서 반민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법도 만들었지, 그지? 우리 이것도 재헌국회 활동이니까 잘 기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농지를 개혁하기로 했었죠. 그죠? 무슨 법?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내용은요, 우리 나라가 건국됐을 때 비정상적인 토지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건국되기 이전부터 토지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서 모든 사람한테 무상으로 나누어 줬죠. 그런데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줬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3정보 기준입니다. 3정보. 1정보당 3,000평입니다. 3정보면 몇 평? 9,000평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땅을 다 국가로 내놔라는 겁니다. 단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그 땅 가격의 1.5배를 돈 주고 사겠다. 그런데 일시불로는 못 주겠다. 5년 동안 나누어서 국가가 상환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대신에 그 땅을 받아서 많은 농민들한테 나누어 줬겠죠. 농민한테도 돈을 받고 나누어 줍니다. 너희들도 땅값의 몇 배? 1.5배를 몇 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상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3정보 기준, 유상, 몰수, 무슨 분배? 유상, 분배겠죠. 그죠? 1.5배 기준, 1.5배 기준, 몇 년 동안? 5년 동안.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국가에서 뭐 줄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뭐 지가증권 이런 거 만들어서 보장해 주기도 하죠. 맞죠? 근데 여기서 대다수까지는 아니고요. 일부의 지주들은요. 이렇게 할 걸 알고 미리 다 땅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안 좋은 효과도 있었고,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 토지개혁으로 우리 지주라는 개념은 사라지고요.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알겠죠? 무슨 개혁법? 농지개혁법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우리 50년 1월에 아까 발표자도 이야기했었죠. 맞죠? 무슨 라인이 설정된다고요? 에치슨 라인입니다. 자, 에치슨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미국이 방위하겠다라고 하는 방위선을 발표하는데, 대만과 어디가 빠진 겁니까? 한국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시기 되면은 미군들도 상당히 많이 철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이게 무슨 라인? 에치슨 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기운이 나타날 무렵에 5월 30일 우리 딱 2년 지났습니다. 그죠? 이때 누구를 선거했을까요? 우리 이때 2대 총선이 나타납니다. 총선이라는 건 누굴 뽑는 거?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지, 그지? 자, 2대 총선에서 누가 많이 당선되냐면 무소속들이 많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들은요,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을 돼요. 자, 우리 지금 이승만이 해오는 것을 보니까 썩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죠, 맞지? 국회에서 날 뽑아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승만이 아닌 이승만 파들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이승만이. 그때 만들어진 당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권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이죠, 자유당. 오케이? 그래서 자유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승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6.25 전쟁이지, 그죠? 네. 자, 우리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자, 일단 북한이 있잖아, 맞죠?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죠, 맞지? 북한의 무기 지원 플러스 아까 전에 군사 뭐도 받아요? 군사 고문단이라고 하나요?
자,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고문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의 동의를 받았대요? 북한이 중국의 동의도 받죠, 맞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누가 철수해버렸습니까? 주한미군. 미군이 철수했죠,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국공내전이 끝나면서 중국이 공산화됐잖아. 그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누가요? 조선 의용군들이 우리 약 한 3만 명이 됐다고 하지. 얘들이 어디로 갔대요?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되죠, 맞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라인까지? 에치슨 라인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지, 맞지?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소련이 군사적으로 도와준다고 했고, 중국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우리 1950년 6월 25일 작전명이 폭풍이었답니다. 폭풍. 작전명 폭풍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초반기에는 잘 싸웠대요? 아니면 밀렸대요? 우리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죠. 맞죠? 대전도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함락되고요? 대부분 다 서울도 함락되고, 맞지? 우리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대요. 그리고 대전도 함락되고요. 어디까지? 대구와 부산만 남겨두고 다 함락됩니다. 우리 제주도는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우리가 무슨 전선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거를 낙동강 전선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지? 그죠? 그리고 수도도 서울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디로 옮겼을까? 대전으로요. 그 다음엔 어디로요? 대구로요. 그 다음 어디로요? 부산으로요. 이런 식으로 수도를 계속 옮겨 나갑니다.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수도로 옮기려고 준비했답니다. 여기까지 함락이 되면은. 사실 여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점이었거든.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군과 그 다음에 미국의 지원, 그 다음에 누구의 참전? 유엔군의 참전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막아내죠. 맞죠? 그죠? 우리 여기 보이는 게 누구의 참전입니까? 유엔군의 참전이죠. 그죠? 우리 유엔에서 군사를 보낸다고 할 때는 5개의 상임이사국들이 참여하는 안보리 들어봤어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소련이 불참합니다. 소련이 불참하고요. 그 4개의 국가만 무엇을 결정합니까?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아까 여기 보이죠? 16개의 국가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지원했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물자를 지원하겠다. 아니면은 우리 그 의료기구를 보내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유엔군이 들어오고요. 무슨 사령부도 만들어집니까? 유엔군 사령부도 만들어집니다. 이거 지금까지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의 대장은 보통 미국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군사 작전권을 어디에다 넘깁니까? 유엔한테 넘기죠. 지금까지도 우리 전시 작전권은 유엔군한테 있죠. 맞지? 유엔한테.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유엔군이 우리 이러한 작전을 하나 해내죠. 그죠? 우리 요거 무슨 작전이라고 하죠? 인천 상륙작전. 우리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대성공하면서 우리는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서울도 수복하고요. 그죠? 어디까지 진격합니까? 압록강까지 진격합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그림이 보이죠? 그죠? 서울을 수복하고 이렇게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압록강에 물을 퍼는 모습입니다. 물을 퍼서 드디어 이제 통일이 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깽가리를 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죠. 우리 인해 전술입니다. 사람이 바다를 이룬다. 우리 누가 개입한다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밑으로 막 밀리고 있죠. 이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미처 탈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고립됐었냐면 함흥에 고립됩니다. 함흥에. 우리 영화 보면은 국제시장 보이죠? 첫 번째 장면. 우리 그 장면이 함흥철수라고 하는 작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어디를 빼앗깁니까? 서울을 빼앗깁니다. 우리 이것을 1사 뭐라고 할까요? 1사 후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또다시 어디를 빼앗기고 있다? 서울을 빼앗긴 겁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재장전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서울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3월에 다시 서울을 수복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에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또 38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군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쟁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청 많은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여기에서 몇몇 사령관들이 돈을 횡령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군대 9만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횡령해버려가지고. 우리 그게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엄청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야. 돈을 횡령해버려가지고 한겨울에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작전 중에 굶어 죽습니다. 9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거창에 양민들 있잖아요. 양민. 일반인들이죠. 맞지? 거창 지역에 있는 양민을 학살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 중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미군들도 뭘 하나 학살하거든. 미군들이 학살했던 게 노근리 학살이라고 하는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우리 7월 달에 있잖아요. 7월 달에. 전쟁이 계속 길어지니까 누가요? 소련이 먼저 야, 우리 전쟁 그만하지 않을래? 라고 전쟁을 제의합니다. 근데 끝내자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제의합니까? 휴전을 제의하죠. 우리 정전입니다. 정전. 무슨 말이죠? 정전. 정전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을 잠깐 중단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맞죠? 우리가 휴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사리 잘 되지 않습니다. 정전회담의 문제, 아까도 발표했지만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 군사 분계선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포로송환 문제였죠. 자, 이 두 개 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정되지 않으니까 51년 7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무슨 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고지전 같은 게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대표적인 게 무슨 전? 백마고지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우리 다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요 이야기는요, 우리 국내와 관련된 겁니다. 이때 우리 수도가 잠깐 어디였습니까? 부산에 가 있었죠. 부산에서 약간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에 갑자기 정절이 빨리 획정되게 되는 사건이 두 가지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53년 1월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원래 트루먼이었잖아. 맞지? 트루먼에서 우리 아이젠하워 들어봤어요? 네. 아이젠하워가 당선됩니다. 이 사람이 당선될 때 당선 구호가 뭐였냐면 6.25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이거였거든. 그래서 미국도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련에서도 누가 죽어버려요. 누굽니까? 스탈린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스탈린이 사망하게 되면서 전쟁의 속도는 더 막을 오르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의 발악을 하죠. 맞지? 나는 절대로 휴전할 수 없다. 휴전은 절대 안 된다. 휴전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든 간에 통일해야 된다. 어떻게든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뭘 건드려 버립니까? 포로 송환 문제를 하나 건드려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북한 포로와 중국 포로가 엄청 많았거든. 근데 얘들이 요구했던 거는 얘들을 그냥 돌려달라는 거야. 일단 다 보내라. 근데 미국에서 뭐라 했냐면 그래도 너 어디 갈래? 북한 갈래? 한국 있을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야기했던 거죠.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이승만이 자기는 휴전하기 싫으니까 그냥 한국에 있었던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 버립니다. 우리 이거를 이때 있었던 무슨 포로? 항공포로 석방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얘들이 북한이랑 중국이 굉장히 승질내거든.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 계속 이승만 설득하죠. 이때 이승만은 뭐 암살해야 된다라는 극비 문서도 나왔어. 자꾸 반대하니까. 근데 이때 미국이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나 경제 지원도 해줄게. 그리고 우리 미국이 영원히 누굴 지켜줄게? 한국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약속받고 뭐가 체결됩니까? 휴전이 체결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반대하니까 누군 빠집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빠지고 누구와 누구 간에? 중국과 북한과 유엔군 이 세 개, 미국이죠. 그래서 이 세 명에서 정권이 체결됩니다. 그 휴전 협상이 체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6.25, 38도선 여기인데 실제로 우리 휴전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휴전선은 38선이 아니야.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땡큐.